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 매니저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6.6kV UETR FAT 성적서 샘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TR은 하나의 철심과 두 개의 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심에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자석이 세교를 하게 되고 그 세교된 자석위에서 역기전력을 발생시켜서 1차 측에 흐르는 에너지가 2차 측으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되는 매체가 되는 철심의 구조는 이와 같이 성층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코어로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큰 와류선이 흐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층을 하게 되면은 와류선이 작게 흐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층을 한 0.25에서 0.35mm의 얇은 철심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하고 옆에 부분, 하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림프 부분, 요크 부분을 해가지고 나눠져 있고요. 이와 같이 철심에다가 1차 건선, 고압이니까 바깥에, 2차 건선은 저압이니까 안에 파란색처럼 이렇게 철심의 건선을 감은 다음에 삽입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면 이걸 중심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땡 그 협력회사에서 작성된 오일 변압기의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심이 내부에 있는 경우 내철령 코어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철심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쉘 타입이라고 해서 외철령 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철령과 외철령에서 자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은 여기는 파이가 흐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권선의 형태에 따라서 레이어 와인딩, 그다음에 헬리컬 와인딩, 그다음에 디스크 와인딩을 하고 있고요. 고압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 와인딩을 해서 이너하고 아웃렛을 교차되게끔 색깔이 틀리게끔 이렇게 교차되게끔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헬리컬 같은 저압 같은 경우는 이 헬리컬 와인딩을 해서 대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유통로를 만들고요. 탭 같은 경우는 레이어 권선을 통해서 지금 탭을 빼내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상 500kV 유입변압기 시험 성적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변압기든 몰드변압기든 기준 온도는 75도씨로 환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냉각 방식에 대한 네 자리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내추럴, 오일을 내추럴로, 그러니까 잔행식이고, 그 다음에 에어를 내추럴 하니까 공기도 자연식으로 흐르는 잔행식이 되겠습니다. ON, FN이 되면은 지금 오일이 내추럴이고, 에어가 AF 해가지고, 에어가 포스드 해가지고, 강제로 냉각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풍냉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연 종별은 YAEB, FHC 해가지고 절연 종별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6600에 380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배전급 변압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절연 온도 상승은 권선과 오일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권선은 60도씨, 오일은 65도씨. 그리고 6600의 BIL은 60kV가 되겠습니다. 22900의 BIL은 22000이 150k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려지고요. 그 다음에 탭은 660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상부로 2개, 하부로 2개 해가지고 총 5개 탭을 가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차 측은 380, 440, 220 여러 가지 종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380에 220인 DYN11 1차 측은 델타 결선이고 2차 측은 Y 결선인 유입변압기의 시험 성적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외관 검사는 시방서에 의해서 맞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오차를 가지고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극성 각변이 시험은 DYN 11 해가지고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 그리고 각변이가 11, 330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무바 전류는 이제 무바 전류하고 무바 손실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임피던스 전압은 이제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IC600762나 IEEE에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는데 대부분 10%고 뭐 3권선이나 뭐 용량이 큰 경우는 7.5%의 오차를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바 손실도 75도씨 기준으로 작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측정했을 때 당시에 온도가 25도씨인데 25도씨 측정된 결과를 75도로 환산을 해가지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하선실 75도, 임피던스 전압 다 75도로 환산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압 변동률은 1% 이하인데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은 50% 로드로 되어 있는데요. 용량이 작은 것들은 50% 로드에서 효율을 보고요. 용량이 큰 것들은 100% 로드에서 효율을 보는데 사실 25%, 50%, 75%, 100%, 125% 로드였을 때 효율은 거의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은 6.6kV 같은 경우는 20kV, 22.9kV 같은 경우는 50kV, 그리고 154 같은 경우는 325kV를 1분간 60Hz에서 1분간 내압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압 같은 경우는 뭐 전압에 상관없이 3kV를 1분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압의 기준이 AC 600V에서 이제 그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2년부터는 그 1000V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런 그 기준들이 바뀌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도 내전압 시험은 400Hz 내지 뭐 240Hz, 300Hz, 뭐 180Hz 다 있는데 최소 15초 이상을 인가를 해야 되는데 400Hz에서 18초고요. 그 다음에는 뭐 24초, 30초 이런 식으로 주파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근데 해당 전압은 2배 전압입니다. 그래서 380V인 경우는 760V, 440V일 때는 880V를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격 전압 시험은 아까처럼 상형주파 내전압 시험이 아닌 뇌임펄스 내전압 시험으로 해가지고 60kV를 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 상승은 유온이 60도씨, 권선이 65도씨. 제가 아까 설명을 반대로 드렸었는데 권선 부분 기름이 더 따뜻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그 핫스팟 부분에 대한 온도는 78도씨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 온도 20도씨가 플러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연저항 시험은 100메가오hm 이상. 그래가지고 전기 절연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절연유의 종류에 따라서 1종에서 7종까지 나와 있는데 1종 4호의 광유 모델인 경우 절연유에 대한 각종 시험 데이터하고 PCB 데이터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리포트입니다. 3상 60Hz, 6.6에 380, 배전급 UETR 500kV짜리 NLTC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서 내용인데요. 시험 성적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앞에 부분에는 6.6에 380에 500kV짜리 유입 변압기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중반 이후에 이제 부속품에 대한 자료는 6.6에 440V, 2.5MV짜리 UETR에 대한 부속품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암 치수 체크, 그 다음에 권선저항 체크, 그 다음에 볼테이지 변압비 체크라든가 각변이 체크,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라든가 부하선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노로드, 무부하선이라든가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에 대한 측정, 그 다음에 AC 위드 스탠드 볼테이지 테스트 해가지고 AC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그 다음에 인디스드 AC 볼테이지 테스트 해가지고 유도 내전압 시험, 라이팅 임펄스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아까 보셨던 임펄스 이상전압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릭 테스트 해가지고 이제 누유 시험을 또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장 체크, 그 다음 온도 상승 시험, 그 다음에 소음 체크 등이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머리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디멘전 부분은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하는지 여부를 볼 거고요. 변압비 같은 경우는 0.5% 오차 이내에 들어오는지, 각변이 같은 경우는 사양에 맞게끔 각변이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임피던스 부분은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부하선은 어떻게 되는지, 또 효율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50%의 효율을 가지고 대부분 소형야들로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0%일 때가 가장 좋기 때문에 50% 효율로 보는 거고요. 100%대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거의 뭐 99%대 있다 보니까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테이지 레귤레이션에 전압 변동률이 1% 이내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무바 손실은 90%, 100%, 110%에 대해서 측정할 건데요. 무바 손실 부분일 때는 일단 과열자를 시킨 다음에 110%로 만든 다음에 100%, 90%로 다운을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은 6.61 같은 경우는 1차 층은 20kV, 저압은 뭐 전압에 상관없이 3kV를 1분간 내압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디스 볼테이지는 아까처럼 유도 내전압이다 보니까 이제 사용 주파 전압의 2배니까 380의 2배니까 0.76이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400Hz 같은 건 18Hz, 그다음에 뭐 300Hz 같은 건 24Hz, 그다음에 뭐 240 같은 경우는 30Hz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펄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예, 번개이기 때문에 60kV, 22900 같은 경우는 150kV, 154 같은 경우는 300kV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뉴 테스트는 이제 12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절연 저항 같은 경우는 고압하고 외압하고 그다음 저압하고 외압하고 해서 100메가옴 이상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 상승 시험은 아까처럼 유온은 60도, 그다음에 건선 온도는 6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리절트가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핫스파 같은 경우는 78도 CK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온도 부분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레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70데시벨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사운드 데시벨 같은 경우는 낮춰주기 위해서는 철시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BCT, 부식용 CT에 대한 비율과 극성 부분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판넬 부분에 대해서 배정급 유입용 변압기 컨트롤 판넬 쪽에서는 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접점들, 유면계, 온도계, 그다음에 뭐 그 유면 온도계, 건선 온도계, 그다음에 뭐 부조 릴레이, 방압변, 그다음에 SPR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들이 제대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멘전 체크해가지고 치수를 이와 같이 체크를 하고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데요. 간단하게 사진은 한 장만 이제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스펙의 톨러런트 내에 들어오는지 이와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구조 및 외곽 검사를 통해서 승인 도면하고 일치하는지 부품 치부 상태라든가 도막 두께라든가 용접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자체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장입니다. 권선장은 이제 측정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75도씨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 겨울 같은 경우는 한 11도에서 뭐 15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름일 때는 한 3, 40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75도씨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권선 저항계입니다. 권선 저항계 WR램 뭐 40 타입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녹색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원리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전류를 인가하고 거기에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전류를 양쪽으로 인가한 다음에 거기서 전압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 전류를 인가하고 한쪽에 전압을 받으면서 H1, H2, H2, H3, H3, H1 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1, H2, H2, H3, H3, H1에 전류를 흘려주고 전격 전류에 한 뭐 15에서 30% 정도의 전류를 흘려준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전압 강압 부분에 대한 전압을 찍은 다음에 여기 저항이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보고 권선 저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 위에 상부에서 탭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그 각 탭별로 이제 그 변압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저압은 탭이 없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무효전력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권선 저항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 저항 R값은 여기에 전류를 전격줄의 10%,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20%, 30%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10% 정도를 흘려놓고 거기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을 동시에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전압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바로 이 안에 권선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에서 위에서 탭을 조정을 해가면서 그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압비입니다. 변압비 같은 경우는 사실 6600에
예, 380 같은 경우는 1차 측에 6600을 인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고압을 인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차 측의 이제 저압 부분인 보통 100V 정도를 인가를 합니다. 100V가 인가되면 2차 측에 이제 전압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율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6600에 380에 220인데 델타 3개 건선에 Y 4개 건선인데 여기 보처럼 3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6600에 여기는 상전압인 220V가 걸리다 보니까 6600에 220인 30V가 전격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들이 뭐 한 2.5%, 뭐 탭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LRU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인가해 놓고 전압을 3상을 동시에 인가하게 되면 ABC 상에 전압 B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6600 같은 경우는 100V 정도를 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154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압을 높게 겁니다. 그래서 220이나 380V를 인가를 해가지고 건선 터미널 간에 전압을 한꺼번에 동시에 측정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변입니다. 각변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변압비 측정하듯이 동시에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4개, 근데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H2, X2, H3, X3 이렇게 두 단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한 값을 보시면은 그거의 전압들이 다 틀려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2하고 X2나 여기 H3나 X3나 그다음에 H2나 X3는 다 같은 부분이 됩니다. 근데 H3하고 X2를 하게 되면 커지겠죠. 이게 델타 YN인데 어떻게 보시냐면은 여기가 기준입니다. 1차 측의 델타. 여기가 기준이면 여기 가서도 똑같이 기준이 되겠죠.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X2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시 방향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DYN 11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서 기준, 이 중성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극성시험 및 각변시험은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측에 연결한 다음에 전압을 인가해서 2차 측에 전압 비율을 가지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임피던스 전압 및 부하선 시험입니다. 임피던스 전압 및 부하선 보증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효율과 전압 변동률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5도씨 기준으로 측정한 값이 이와 같이 75도씨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탭이 1번 탭, 3번 탭, 5번 탭에서 전격 전류를 흘려주면서 여기 보시면은 2차 측이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 측을 전격 전압을 인가하면 6600이 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6600을 인가하기가 힘드니까 전격 전류만 흘려주는 겁니다. 전격 전류 흘려주면은 거기에 따른 부분이 여기가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 얼마나 되는지 부하가 얼마나 부하선에서 여기 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단락 전류가 흐르면서 지금 부하선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압은 캐패시터 뱅크를 위해서 전압을 전격 전류를 흘려주기 위한 전압을 여기서 맞춰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번 가운데 탭에서 5.4형사가 25도씨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75도씨 기준을 위와 같이 약간 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건선에 전격 전류를 인가한다. 여기 보시면 고압건선에 전격 전류를 인가하죠. 그리고 저압은 단락을 시킵니다. 왜? 고압 측에 전격 전압을 인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압 측을 단락을 해서 왜냐면 부하선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2차 측에 부하를 걸 수가 없으니까 단락법에 의해 가지고 저압건선 단락시키기 상태에서 1차 측에 전격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2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부하 전류에 의한 부하선을 측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 부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은 콘덴서를 여기서 투입을 한다든가 여기서 이제 그 각종 전압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전압과 손실 부분을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과 전압 변동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5%, 100%, 75%, 50%, 25%인데 보증은 50%에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99.333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는 99.2%인가 그거 이상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125%나 지금 25%나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99.1이나 99.3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압 변동률은
역률에 따라서 틀립니다. 역률이 1.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크지가 않은데 역률이 떨어질수록 전압 변동률이 자꾸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부하손입니다. 무부하손이라는 거는 부하가 안 걸렸을 때 생기는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1차 측에는 전격 전압을 인가하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차 측에 전격 전압을 인가하면 되겠죠. 2차 측은 380V밖에 안 되니까. 그 2차 측의 전격 전압을 이용을 하면 얘는 승합 변압기가 되겠죠. 하지만 강압을 하거나 승합을 하거나 양쪽의 전압을 이용해서 안에서 내부 철심에서 생기는 손실을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의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차 측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2차 측이 무부하가 된 상태에서 생기는 손실이나 2차 측을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1차 측을 무부하를 생겼을 때 생기는 손실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로드 커렌트하고 노로드 로스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90%, 100%, 110%인데 처음에 이제 무부하선을 열 때는 전류를 인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전압을 인가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약간 과해자가 되도록 전압을 약간 올려줍니다. 전압을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자석이 더 많이 생기니까 과해자에서 충분하게 철심 부분을 자석이 생기게끔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100%, 뭐 90%를 떠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격 전압에 110%, 100%, 90%로 낮춰서 하는데 저하권선의 전압을 인가하고 고하권선은 개방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저압이 되고 여기가 고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고압이 아니고 이쪽이 저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주파라고 하면 60Hz 주파입니다. 근데 내전압이니까 자기 전격적 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6.6인데 지금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20kV를 인가한다고요. 근데 60Hz에서 몇 분간? 1분간 전격 탭에서. 근데 저압은 전압에 상관없이 3kV를. 그러면 22,900은 몇 킬로볼트? 50kV. 제가 아까 이제 상용주파 내전압 부분은 125에서 150kV. 얘는 60kV.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과 대지 간의 절연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내전압 시험을 하기 전에 절연장을 측정하고요. 내전압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절연장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전압 시험 전에 오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요. 내전압 시험 이후에도 오일을 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지금 오일에 대한 상가 분석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약간 그 CO2가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볼테이지 디바이더를 통해서 전압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HV하고 외압하고 LV하고 외압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전격 주파수에서 1분간 수행됩니다. 그래서 시험되는 권선은 선단자와 중성점 단자를 연결하고 시험되지 않는 모든 단자는 일괄 접지해서 이제 절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데 지금 6600 같은 경우는 20kV를 1분간 그래서 여기서 20kV를 인간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볼테이지 디바이더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도 내전압 시험은 권선 내부에 문제가 생긴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권선간 또는 권선과 대지 간의 절연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디스드 AC 볼테이지 테스트가 유도 내전압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의 2배 전압, 380이니까 760V 전압을 그리고 이제 시험되는 주파수는 전격 주파수가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발전기를 어, 돌려서 동작을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따라서 뭐 40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24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30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80Hz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이상을 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400Hz에 18초 정도를 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권선간 및 권선과 대지 간의 절연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데 상간 및 턴 간의 절연 강도입니다. 내부. 그래서 이것도 저하권선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고요. 고하권선의 시험 전압을 유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방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험 주파수는 철심 포화를 막기 위해서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다 보니까 400Hz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0에 60 나누기 400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18Hz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임펄스 내전압입니다. 뇌임펄스는 번개입니다. 번개다 보니까 높은 전압이 인가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6kV의 상용주파 내전압은 20kV지만 뇌임펄스 전압은 60kV입니다. 그래서 고압은 60kV를 인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 H2, H3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인가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권선 쪽으로도 절연이 파괴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지만 되고요. 이때 이제 갭에 의해서 펑튀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볼테이지 디바이더에서 전압을 뭐 분압을 하거나 해가지고 전압을 높여줘가지고 초핑 갭에서 이제 터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모든 단자에 대해서 각각 수립되는데 시험되지 않은 단자는 접지를 해서 혹시라도 단락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방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부국성에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전급 유입변압기는 반파 1에 전파 3회입니다. 그러면은 60kV 반파하면은 30kV가 아니라 한 37kV 정도가 됩니다. 그 전파는 60kV가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부국성을 해서 37kV, 그 다음에 60kV, 60kV, 60kV 세 번. 그때 이제 전류가 완만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절연이 파괴되거나 그러면 전압의 파형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 부분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보시는 것처럼 37kV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파 60kV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파 두 번째, 전파 세 번째. 근데 1호사급 이상에 대해서는 반파 1회, 전파 2회, 그 다음에 재단파 두 번, 전파가 한 번이고 재단파 두 번이고 전파가 한 번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재단파가 두 번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전파 사이에. 그래서 재단파는 더 높습니다. 이렇게 파형들이. 이거는 1호 사측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은 네임펄스 충격 시험 전압에 대한 내용과 시험 방법이 약간 상이한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이 테스트는 12시간 동안에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35kg의 세제곱미터의 압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누이 부분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연장 부분은 HV하고 어스, LV하고 어스, HV하고 LV, 그 다음에 코어하고 터미널 실드 부분 쪽에 대해서 유입변압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그 국내 다른 메이커들은 외암 접지하고 혼촉 방지판 접지를 같이 놔두는데 이 엘땡 회사의 경우는 별도로 혼촉 방지판에 대한 부싱을 별도로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조사마다 조금 상이한데 그때 이제 코어 클램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싱 클램프하고 이런 절연장을 또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연장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이제 고압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압 아니 외압하고 이렇게 인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LV 쪽인데 삼권선변압기 LV 쪽하고 어싱하고 그다음에 LV하고 어싱하고 그다음에 HV하고 어싱하고 HB하고 LV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얘가 1분까지 쭉 올라갑니다. 1분까지 쭉 올라가고 난 다음에 1분이 지나고 나면 절연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되어 있는 화면들을 보고 저희가 적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도 상승 시험입니다. 온도 상승일 때는 이제 주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려진데요. 보통 이제 저녁 때 걸어놓고 다음날 오전에 와가지고 보통 8시간에서 많게는 뭐 12시간 이상씩 걸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포화 손실에 관련된 전류를 흘려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포화선에 관련된 전류다 보니까 132.7A를 흘려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격 전류로 46A를 흘려서 1시간 동안 포화되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건 약간 그 계산하는 방법들이 틀려진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온은 60도씨, 권선 온도는 65도씨, 그다음에 핫스팟, 에버리지, 그다음에 주변 온도 20도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선 및 유온도 보증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이 약간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계가 충분히 절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유온도인데, 아니, 저 온도 상승인데요. 그 저압측을 단락을 해놓고
왜냐면 단락을 시켜놓고 이제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하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금 뒤에 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이와 같이 처음에 전류 링감이 1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 여기 한 15시간 정도 시험을 했네요. 이거는 미리 일찍 걸어놓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아침에, 저녁 때 걸어놓고 아침에 와서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그 3시간 동안 1도씨가 변화되지 않으면 얘가 포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포화된 시점에서 딱 전격 전류를 흘려줍니다. 전격 전류를 흘려주고 1시간 뒤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1시간 뒤에 측정을 한 게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120초부터 측정을 했네요. 이 권선장을 연결해 놓고 컴퓨터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세팅을 하면 얘가 30초 단위로 여기서부터 왜냐면 이게 여기까지 딱 그 전격 전류를 흘려놓고 1시간 뒤에 딱 그 단락 부분을 풀러가지고 재빨리 이제 센서를 연결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 몇 초부터 해가지고 뭐 90초부터 측정할 수도 있고 120초부터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30초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쭉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지금 그 단락이 끝났을 때 그때 시점에 이제 권선 저항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권선 저항을 가지고 거꾸로 온도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도씨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주변 온도가 25도씨였으니까 25도씨에 측정한 저항값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바뀌었을 때 저항값을 가지고 요거를 온도 상승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항과 저항을 비교를 해주면 되니까 온도 상승에 대한 공식에서 그러면 여기가 몇 도 정도 올라갔다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단락법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송실에 사능하는 전류를 고압건선에 인가합니다. 왜냐면 전류를 인가를 해야지 전압을 인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처럼 2차 측에 단락 전류를 흘려서 얘를 뜨겁게 만들어지니까 부하 손실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압은 단락을 시키고 1차 측은 고압을 전압을 인가를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고압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대신 전류를 흘리는데 아까처럼 그 저희가 이제 부하선에 이제 철선까지도 있다 보니까 뭐 부하선하고 그러니까 동선하고 무부하선 부분을 같이 인가를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총 손실에 상응하는 전류를 거꾸로 계산해서 고압건선에 인가를 해주고 나면은 거기 이제 포화가 돼서 계속 그 움직일 거고 그 3도시 3시간 동안 1도씨의 변화 여기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간 동안 뭐 1도씨 이하로 변화가 되면 포화가 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격 전류로 1시간을 흘려줍니다. 그 내용에 빠졌는데 전격 전류 1시간을 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전원을 끄고 단락바를 신속하게 제거한다면 권선량을 측정하는데 아까처럼 컴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센서만 연결하고 바로바로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120초 이후부터 왜냐면 앞 단락바 풀고 그 다음에 붙여야 되니까 센서를 보통은 한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붙어가지고 단락바 빼고 반대쪽에서는 센서 연결하고 해가지고 측정한 자동적으로 이와 같이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장이 되면 여기부터 저장됐던 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환산을 한다고 그랬죠. 기울기를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뭐 25도 기준으로 측정을 저항을 했었으니까 앞에서 권선장을 측정했지 않습니까? 그 측정된 권선 저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계산된 요 컬큘레이션 된 거죠. 요거는 측정된 그 저항값이고 요거는 계산된 값입니다. 기울기로. 그걸 가지고 여기 상대에서의 온도 상승 부분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LV 쪽이 될 거고요. 고압 측 LV 쪽 똑같이 센서를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제 측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때 온도 상승 부분이 이렇게 측정된 거를 이제 스캔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변 온도도 보고 대기 온도도 보고 그다음에 뭐 오일의 상부의 온도도 봐야 되고 권선 온도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지에타 인렛 아웃렛 온도도 보고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레벨은 좀 틀려지는데 뭐 제가 보통 한 70 데시벨 뭐 77 데시벨 이렇게 사양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근데 위치가 2분의 1 높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틀려지는 거는 높이가 2분의 1 H인데 여기 보시면은 쿨링 시스템이 없었을 때 30cm입니다. 이게는
펜이 없는 잔행식이다 보니까 30cm에서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1m씩 돌아가면서 측정을 한 겁니다. 포인트별로. 그래서 얘는 이제 TR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가 몇 군데가 안 나왔던 거고, TR이 큰 것들은 이 포인트가 한 3, 40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 시스템이 있을 때는 2m를 해가지고 이것도 2분의 1, 뭐 3분의 2 해가지고 그 3분의 1하고 3분의 2 지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면서 또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분은 154급의 FAT 자료를 보시면은 그 사진과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154 같은 경우 LCP 쪽에 점검하는 내용은 많은데요. 배전급 어, 어, 컨트롤 판넬에서는 검토하는 게 유명계, 오일의 레벨계죠. 레벨계에 따른 오일의 온도계, 그 다음에 건선 온도계, 오일 온도계, 그 다음에 방압변, 뭐 불줄 릴레이 이런 정도에 대한 알랍 트립 정도를 접점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비포는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 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스 분석법, 이제 직접 요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이제 요 밑에 패턴이 있는데 패턴에 의한 부분하고 레이쇼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수치가 얼마 이상 되면은 0, 1, 2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는 코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다른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주는 6가지인데 보통 수소가 그 가장 온도가 높았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메탄, 그 다음에 에탄, 에틸렌, 아세틸렌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여기에 이제 CO나 CO2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나 CO2를 보는데 CO는 사실 카본도 모노사이드는 이렇게 크게 변동되지가 않고요. 카노 디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CO2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전압이 인가되면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건 가스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보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스에 대한 패턴하고 요 내용으로 많이 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스량에 의한 진단, 수치에 의한 진단, 가스 패턴에 의한 진단 이렇게 두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커드 넘버에 대한 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량하고 가스 패턴을 주로 해서 많이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게 62.3인데 뒤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 겁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치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128로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150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앞에까지는 이제 500kV짜리 변압기에 대한 시험 성적서였고요. 여기는 이제 부속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틀리지만 뭐 여러분들 확인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3상 60Hz 6.6에 0.44, 0.44 이건 3권선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2.5V짜리 온안, A안 이건 잔응식이겠죠. 온 아프 하게 되면은 온아프를 하게 되면은 A 포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풍링식이 될 거고요. 6600이다 보니까 1차 권선은 7.2kV 400A를 썼고요. 이제 2차 권선은 지금 440인데 1kV에 2300A. 서드 3차 권선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탭 절환기 같은 경우는 OLTC 아닌 NLTC다 보니까 상부에 로타리 스위치를 해서 5개 탭을 이렇게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LDC 모터처럼 일자로 된 거를 얘를 돌리면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154kV 변압기에 대한 사양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6.6kV 배전급 변압기에 대한 사양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선온도계, 그 다음에 유온도계, 유명계, 부울주 계전기, 방압 안정장치, 절연은 1종 4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BCT 권선 온도계인데 보통은 전격 전류, 이게 지금 어, 이게 1차 측 전격 전류의 한 1.2배 정도를 보통 CTB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권선도계 같은 예를 들어 100A다 전격 전류가 그러면 120대 2A 내지 120대 5A를 씁니다. 120% 정도. 근데 이제 CTB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120%가 될 때도 있고 130% 정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과부하 운전 때 CT의 검토가 0.5하고 1.2배에서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CT는 IC 60044 규격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기용이기 때문에 어큘레스 클래스가 3%짜리, 5%짜리, 뭐 1.0은 1.0%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클래스가 3%짜리일 때 부담은 15V짜리. 이런 것들은 50%나 120%에서 3% 오차를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오차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계정기용 CT는 또 틀려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 캐리 시험 성적서인데요. 그래서 변성기 270도 5짜리 이 권선량 부분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및 외관 검사, 극성 시험, 간극성 인거, 상용주파 내전압 요거 같은 건 저압용이기 때문에 지금 3kV를 인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 통근 가전압 시험, 비오차, 위상각 시험 해가지고 50%하고 이제 전격줄에 120%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싱 외관에 대해서 7.2kV 400A짜리 부싱 외관에 대한 뭐 치수 검사라든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도금 했던 것처럼 이제 그 도막 두께를 보듯이 코팅된 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마이크로 파이온이라고 해가지고 도금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부싱회관 7.2kV짜리인데 수량이 많다 보니까 뭐 그 한꺼번에 이제 검사를 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5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게 10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참고치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 부분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리얼 번호 부분에 해당되는 시험 성적서가 뭐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뭐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100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시험 성적서에 그 복사 번호를 집어넣고 원본 대조표를 찍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로따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 시험입니다. 참고 시험 같은 건 현장에서 이제 그 출장을 와가지고 같이 시험을 한 거를 옆에서 이제 검수를 하고 이렇게 그 시험 결과서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참고 시험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압 쪽 이제 2차 측하고 3차 측은 1kV 2300A짜리 부싱 애관이고요. 부싱 애관에 대한 도막 두께, 도금 두께 보시는 거고 또 이거 서드 부분, 도막 두께, 도금 두께 보는 거고요. 요건 이제 NLTC가 있는데 NLTC가 이제 1차 측에서 이렇게 보시면 10kV에 200A까지 견딜 수 있게끔 각종 온도 상승 시험이나 상윤지파 내전압이나 임펄스 전압에도 견딜 수 있게끔 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온도계입니다. 뭐 0도, 20도, 40도.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25도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명계를 이제 선정하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PT 100ohm짜리를 꽂아가지고 그 온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환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은 건선 온도계, 유효 온도계를 그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또 틀려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알람과 트립 두 가지 정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5도, 95도, 뭐 95도, 105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뭐 건선온도계, 유온도계에 대한 그 알람과 트립 부분을 각각 틀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계는 25도씩 기준인데 여기 보통 뭐 3에서 4 사이 정도가 보통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 정도의 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에 대한 세팅 부분에 맞춰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종 검사가 끝나서 납품된 제품이라는 걸 여기다 표기를 하고 있고요. 브릿지 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험된 제품들이 몇 대가 같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화변입니다. 방화변도 마찬가지로 이게 태진 거 같은 거 국내 많이 사용을 하는데 1호사급 같은 경우는 퀄리트롤 제품들을 많이 씁니다. 뭐 스웨덴 쪽에서 나오는 이제 퀄리트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창 석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미창 석유는 옛날 부산 쪽에 있었는데 현땡 쪽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울산 지역에 이렇게 미창 석유가 지금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아마 납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종 비중이라든가 인하점이라든가 절연 파괴제나 유전 정력, PCB 함유량 등 각종 부분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할 때 이 시험 성적서를 같이 동봉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가 왔을 때 탱크로리 운전자가 이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납품할 때 제출하기 때문에 그 시험 성적서를 잘 챙겨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B 시험 성적서, PCB에 대한 부분들이 그 문제가 생기면은 폐기할 때 폐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PCB에 대한 성적서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6.6kV 유입 TR에 대한 FST 성적서 샘플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후에는 그 154 변압기에 대한 TR SAT 성적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154 TR에 대한 품질 검사 성적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변압기 건선에 대한 설계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변압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 첨부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해당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후에 업무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성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